네, 10월 20일하고요. 21일 주간하고 야간 통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간이 경기가 3개밖에 없고 야간이 그래도 경기가 좀 있는데 어쨌든 뭐 오늘 다양하게 남자 배구도 개막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침 엘리트 리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축 그다음에 메이저리그 또 오늘 시리즈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가 11개 준비를 했고요. NBA는 내일 뭐 2경기지만 내일 개막을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뭐 수요일 새벽에 개막을 하고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날 저녁에 개막을 하는데 뭐 지금 뭐 해축 시즌 패키지는 다 신청을 받았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대체로 한 분 정도 빼고 다 만족을 하세요. 왜냐면은 한 분은 못 갈 때, 특히 잘 먹을 때 못 가셨었기 때문에 불만족이라기보다는 만족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 좀 말리신 거죠. 그래서 그 외의 분들은 2달밖에 안 됐지만 뭐 만족을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NBA 신청 미리 받으니까 뭐 시즌 패키지 하시는 분들은 S급 단플까지도 추가로 제공이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5월, 6월까지 장기 패키지예요. 그래서 지난주 수익 많이 났고 제가 지금 다 답장을 못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회원분들이 연락도 주셨어요. 지난주 물론 조합대로 가신 분들이 수익 나신 거니까 조합대로 안 가신 분들은 뭐 말씀 안 하세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그래서 조합대로 가신 분들은 지난주 잘 먹었다고 연락도 많이 주셨고 주력 4연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4연승으로 마무리가 됐고 뭐 지난주 일정이 없었던 구간도 있었지만 수익이 잘 났고 VVIP S급 단폴도 2번 공유해 드려서 틸키 오버 정관장 승 마인승 다 잘 들어왔습니다.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되고요. VVIP는 S급 단폴까지 추가로 나갑니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이 적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나간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일정이 적을 일이 당분간은 없습니다. 내년 NBA 올스타전 전까지는 계속 일정이 지금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겨울 시즌이 성수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겨울에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편이고 회원분들도 많이 유입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세 자리 수익이 났죠. 그래서 이번 달 지금 10일 남았는데 이번 달 10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지난달처럼 세 자리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관건인 것 같아요. 어제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무자비는 제가 경기가 적어가지고 구두로 좀 설명을 드리고 내일부터 이제 챔피언스 리그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챔피언스 리그 때는 뭐 화면에 전처럼 띄워가지고 무자비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좀 경기가 적어서 무 보이는 경기, 해무 보이는 경기들 있습니다.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좋아요 뭐 100개. 제가 잘 맞추는 날도 있고 못 맞추는 날도 있습니다. 지난주 인정할 거 인정할게요. 근데 길게 봐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조합 참여 안 하셔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 번, 두 번 보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길게 보시고 오늘 뭐 토토 하루 이틀 하실 거 아니잖아요. 길게 좀 봐주세요. 제가 못할 때 적도 있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혼자 하시는 것보다 당연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리버풀 승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유 프렌의 오버라고 말씀드렸고 오버 틀렸지만 맨유 프렌을 봤잖아요. 물론 2프렌이었지만 장기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리오넴하고 소뱅부터 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어제 제가 오버 말씀드렸고 승패를 가면 이제 리오넴 역배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타츠하고 모이넬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아마 한 번도 역수입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3승 0패에서. 일단 선발은 당연히 모이넬로가 낫죠. 근데 중요한 거는 소뱅이 빠따고 리오넬 빠따는 올라오고 있고 모이넬로 같은 경우에는 1차전에서 선발을 1차전을 만났어요. 그래서 1차전을 만나고 4일 휴식하고 나오는 거라 휴식일이 좀 짧긴 합니다. 그래서 모이넬로는 7이닝 무실점 좋은 피칭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타치도 6이닝 무실점 좋은 피칭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끝내기로 연장 가서 끝내기로 야마카와가 신승 했던 소뱅입니다. 그래서 소뱅의 빠따는 지금 살아날 기미가 잘 안 보여요. 변수는 이제 휴식일이 짧은 4일 휴식하고 나서 등판을 하는 거죠. 더 일본 선발 로테이션들은 투구수를 많이 가져갈 수 있고 이닝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이유가 휴식일이 길어요. 6인 로테이션도 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등판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닝을 길게 가고 투수도 길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4일
치고 15일날 등판했기 때문에 지난주 수요일날 등판했고 이제 4일 쉬고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투구수를 많이 가져가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일찍 뭐 마지막이죠. 뒤가 없어요. 양팀 다. 그래서 조금 흔들리면 모이넬로도 평소보다는 뭐 이닝 소화를 한 5, 6이닝만 뭐 소뱅이 원하는 거는 7이닝 던지는 거겠죠. 1차원점. 근데 6이닝만 던지고 내려갈 수도 있고요. 타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6이닝 소화했지만 5이닝 소화하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펜 여유는 지금 3, 4차전 아니 4, 5차전을 지금 다 리오넴이 지금 빠따로 다 이겨내면서 3, 4, 5차전이죠. 빠따로 다 이겨내면서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다 이겨내면서 불펜 여유가 있어요. 오히려 이제 소뱅이 마츠모토가 지금 연투예요. 2연투예요. 그래서 물론 3연투도 시킬 겁니다. 상황이 맞으면. 근데 스기야마가 아직 나올 수 있는 여유는 있지만 마츠모토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다 나왔어요. 1.1이닝, 1.2이닝. 그러니까 3이닝 던진 거예요. 토탈 이틀 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걸리죠. 왜 마츠모토는 소뱅의 핵심 불펜이니까. 그래서 리오넴은 이제 카토가 뭐 약하니까 카토가 이제 안 나왔었죠, 선발로. 근데 이제 불펜으로도 나왔지만 뭐 카토 같은 경우 선발 자원이니까 불펜 한번 나온 거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연투도 아니고. 그래서 불펜 여유는 리오넴이 더 있다. 불펜은 소뱅이 더 좋다고 판단을 하고 뭐 선발도 어떻게 보면은 모이놀러가 타치보다 나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분위기 넘어간 상황에서 점 사오는 닭메리트가 없어요, 소뱅한테. 그래서 저는 리오넴 프렌, 그다음 역배, 그리고 이게 4일 휴식 등판이 아니었다면 언더를 보는 게 맞죠. 타츠, 모이넬로 둘 다 잘 던져줄 수 있고 1차전처럼 피칭을 한다면 1차전처럼 되게 명품 투수전이 나올 거예요. 근데 4일 휴식하고 등판하고 뒤에 불펜들을 일찍 붙일 가능성이 높고 두 선발의 피칭이 100% 컨디션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5.5 오버 역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니온앤 프렌 역배, 오버 역배까지 보고 일본 야구 넘어가고요.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우리 저보다 형님들 제가 이제 40대니까 제가 전체를 다 틀리면 정말 분석을 잘못한 거예요. 어제 맨유 프렌 오버는 분석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맨유 프렌을 맞췄잖아. 근데 이제 프렌하고 승패 핸디 언어볼 다 맞춰야지만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그건 당연히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제 저는 맨유 프렌하고 오버즈 맨유 프렌을 맞췄으니까 분석이 다 틀렸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저보다 형님들 대다수의 분들이 야뭐 오버 안 났으니까 너 분석 틀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댓글로도 그렇고. 근데 분석이 물론 다 100% 완벽하게 맞춘 건 아니죠. 언어가 틀렸으니까. 근데 모든 경기를 여러분 승패 핸디 언어를 다 맞추면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지. 그쵸? 근데 전체로 아예 다 틀렸다 분석이. 그럼 제가 잘못 분석하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 메뉴 프렌 오버에서 메뉴 프렌을 맞췄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3분의 2가 리버풀 보는 경기에서 또 조합에도 리버풀 승 가신 분들 많을 거라고 압니다. 장담하는데 그리고 다른 데서 조합 받는 분들 중에서 리버풀 승 조합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완벽하게 틀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니온의 몇 배 프렌 오버를 봤어요. 오버 맞췄으면은 그래도 분석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메이저리 같은 경우에도 시애틀 역배 오바 받고 오바를 맞췄잖아. 역배가 틀린 거지. 그럼 분석이 아예 완전 말도 안 되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전부 다 맞출 수 있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어떻게 보면 해명이라고 해야 될까?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워낙 좀 깐깐하게 많이 보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그 다음에 창원 LG하고 가스공사입니다.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이런 경기는 참 분석하기가 난해해요. 왜냐면 맞추면 본전이고 틀리면 손해거든요. 그래서 창원 LG가 지금 가스공사에 대해서 설명할 건 딱히 없고요. 지금 가스는 오히려 수원 KT 상대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잡았던 게 좀 뼈가 아프죠. 그래서 처음에 잘했는데 전반에 리바운드 가장 잘하는 수원 KT 상대로 리바운드에서 우위를 점했죠. 후반에는 그게 뒤집혔어요. 그래서 강혁 감독 표정도 참 안쓰럽고 그래서 지금 라거나랑 또 마티앙이 이제 나오는데 마티앙이 이제 제 컨디션이 아니고 벨랑게 혼자 고군분투해서는 힘들고 창원 LG가 리바운드에서도 앞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벨랑게를 좀 집중 마크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농구를 할 수 있겠죠. 변수는 창원 LG가 졌던 경기들이 야투가 정말 말이 안 돼가지고 지는 안양 정가장과 같은 그런 경기가 나오지 않으라는 법은 없어요. 공동에서. 그리고 가스가 전반에 수비가 되게 잘 됐어요. 수원 KT 상대로.
근데 창원 정관장만큼 제가 정관장 어제 VVIP S급 단포를 정관장 승 많이 드렸을 때도 정관장이 수비가 40분 내내 되진 않지만 코멘트도 같이 적어드리거든요. 40분 내내 되진 않지만 중요한 구간에서 상대의 득점 제어를 잘해주고 수비가 잘 되는 구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기는 경기에서. 근데 어제 그런 모습들도 나왔고 저는 가스공사는 정관장만큼 수비가 훨씬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창원 LG 야투가 전반적으로 한 5명 중에 3, 4명이 다 저점이 뜨는 그런 불상사가 나오지 않는 한 이거는 가스 프렌드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봐요.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의점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벨란게를 막으면 된다는 거를 지금 키플레이어 벨란게를 막으면 가스가 손발 다 잘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땐 이거는 창원지 승의 마연에 기준점이 낮아도 올 시즌 국명 보시면 오바 볼 수 있는 경기는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기준점에 쫄지 마시고 이거는 언더 보는 게 맞아요. 안 가면 안 갔지 오버를 볼 수 있는 경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창원의 승에 마헨에 그다음에 언더. 뭐 7.5가 부담되시면 승호패 5 마이너스 가시면 되겠죠. 5 마이너스도 점은 되니까. 아니면 뭐 언더를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야, 이런 경기 좀 냄새난다 하시면 이 두 개에서 해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멘트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어제처럼 여러분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디테일하게 코멘트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한국전력하고 우리카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토토는 하루 이틀 단기간에 쇼부 하고 일주일 안에 쇼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일상처럼 편안하게 길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살아남지 단기 안에 쇼부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항상 사라져요. 그러다 다시 나타나세요. 그래서 진짜 욕심 없이 소소하게 용돈벌이를 생각하시고요. 그런 분들이 오래 갑니다. 가늘고 길게 가야 돼요. 한방 올인 이렇게 하면은 저도 그랬다가 날아가는 사람이고 한방 올인 이렇게 하시면 그대로 한방 인생 되는 거예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자, 한국전력하고 우리카드 남자 배구 개막전입니다. 이걸 주말에 개막 못하는 거는 이 컵대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개막이 미뤄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두 팀에 대해서 키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시즌에는 거의 박빙이었어요. 어디 한쪽으로 원사이드하게 좀 갔던 그런 매치업은 아니고 일단 한국전력을 말씀드릴게요. 홈팀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성진이 떠났죠. 임성진이 떠난 부분 국내 토종 에이스 임성진 또 팬도 많잖아요. 잘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임성진이 나간 부분들이 가장 뼈 아플 수도 있다. 전력도 그렇고 팬도 이탈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얼빠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동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카드에서 지금으로 지금 떠났어요. 그리고 아퍼지 스파이커죠. 그래서 임성진, 김동영이 떠나는 가운데 서재석하고 신영석은 재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김정호 이제 삼성화재에서 김정호를 데려왔어요. 김정호도 어쨌든 삼성화재에서 국내 선수 중에 괜찮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상으로 박창웅이 떠났고, 그래서 트레이드는 없고, 아시아쿼터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첫 번째 아시아쿼터 1년차 때 삼성화재에서 뛰었던 에디, 몽골 우리나라에서 대학 다닌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작년에는 탈락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좀 삼성화재에서 재계약도 안 했고, 근데 좀 사실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기대는 안 되고요. 용병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오래 뛰었던 5년 동안 일본에서 뛰었던 오사카에서 뛰었거든요. 베논이 이제 데려왔는데 베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1순위라고 얘기를 좀 들었을 때요. 근데 지금 2순위로 한국전력에서 데려왔습니다. 왜냐면 손보가 비엔나하고 재계약을 하는 바람에 2순위 뽑을 차례였던 한국전력이 데려온 건데 어쨌든 뭐 기대치는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까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일본에서 오래 뛰었기 때문에 문화 적응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뭐 크게 뭐 어려움 겪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전력은 임성진이 떠난 부분들이 큰데 김정호로 메꿔지기에는 조금 간극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한국전력은 서재덕도 사실 뭐 임성진 서재덕 뭐 괜찮은 선수들이긴 하지만 아쉬움이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전력 감독도 저는 조금 못 믿었고
권영민 형님. 작전 때 뭐라고 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선수들은 뭐 오래 같이 있었으니까 이해하는 것 같은데 아시아쿼터 좀 아쉽고 베논이 하드캐리 하면은 뭐 1내는 경기들은 나올 것 같긴 해요. 서재덕, 구교혁, 그 다음에 뭐 전진성, 뭐 신영석의 어떤 미들 공격은 사기잖아요. 아직 나이가 많이 먹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세터도 조금 아쉬운 건 사실이고, 뭐 가끔씩 다크호스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기대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한국전력은. 그다음에 이제 우리카드로 넘어가서 우리카드는 지난 시즌에 외국인 감독 데려와서 뭐 나쁘진 않았는데 파이스 감독 올 시즌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중간에 나가리가 될지 아니면 계속 우리카드에 남을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우리카드 같은 경우에는 키포인트가 뭐냐면 알리랑 다시 간다는 겁니다. 아이가 괜찮았는데 아이가 부상으로 나가게 되면서 전 니콜리치 실제로 보기도 했는데 어디서 많이 봤다 했는데 니콜리치더라고요. 그래서 니콜리치가 떠났죠. 니콜리가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안 좋았고 아라우주라는 얘도 일본 도쿄 그레이트 베이어스에서 한 3년인가 2년 뛰었어요. 그러다 자국리그 갔다가 좀 돌아오는데 뭐 이 친구에 대한 평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용병은 까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저는 아라우조나 베논이나 어디 한쪽으로 응병이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까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아시아쿼터 알리 뭐 적응에 대해서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리가 있다는 거는 사실 한국전력하고 아시아쿼터의 차이가 분명히 난다. 알리는 거의 준용병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성정도 있고 그다음에 뭐 김지한도 어쨌든 뭐 국내 선수 중에서 괜찮게 하고 한태준 세터도 버티고 있고 그래서 미들에서는 신여석에 있는 한국전력이 앞설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한국전력이 앞설 수 있는 부분이 임선수이 나가는 부분 때문에 조금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카드 승을 보고요. 또 우리카드가 뭐 셧아웃 하는 그림을 예상하기 힘듭니다. 양팀 맞대결도 셧아웃도 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저는 기준점이 높아도 풀세트를 간다고 보진 않지만 3대1이 나와도 이거는 듀스 간 세트 뭐 한 세트 완벽하게 뭐 벌어질 세트가 나오지 않으면 오버가 뜰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카드 승을 가냐 아니면 오버를 가냐 차이지 않을까. 우리카드 승에 185.5 기준 오버. 핸디는 굳이 보면 뭐 우리카드 1.5 세트 마인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풀세트 간다고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국내 3경기 주간 3경기 일야 공농 남배까지 3경기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여러분 아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니까 3경기만 하는데 분석 시간이 이렇게 벌써 15분이 지났어요. 코멘트 질을 높이시기 위해서는 눌러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무자비를 또 공유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또 누르시면 되고요. 왜냐면 공유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았으니까 지난주 수익 잘 났고 이번 달도 3자리 지난달에 이어서 3자리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VIP 그 다음에 S급 단펄까지 받고 싶으신 분들은 VVIP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해축하고 메이저리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화 힘을 보이는 경기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합으로 좀 말씀드리기엔 경기가 너무 적어서 7개이긴 한데 적잖아요. 좀 아침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아침 엘리트 와흐다하고 알두아일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와흐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승 1무 알두아일은 1무 1패입니다. 그래서 지금 쿠웨이트 와흐다 홈에서 하는 경기고 그 다음에 알두아일이 원정인데 이거는 뭐 어디 전력차가 엄청나게 난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아랍에미레이트 와흐다가 아랍에미레이트 알두아일이 카타르입니다. 이 양 팀의 어떤 결정자를 말씀드리면 일단 와흐다 같은 경우에 수비 쪽에 이브코비치가 불투명한 거 말고는 없어요. 알두아일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자는 이렇고 이거는 양 팀 다 어떤 용병 매치업에서 차이는 있어요. 두산 타디치가 이제 와하다 와가지고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크리빈도 괜찮고. 그래서 용병은 앞쪽,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공격 쪽에서는 특히 알두아일보다는 뭐 알두아일도 용병이 있죠. 평택 있긴 한데 용병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와하다가 조금 더 낫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양 팀 전력은 엄청나게 차이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서 와하다가 홈 경기에서는 이티하드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뒀고 원정 트락토로 원정 가서는 비겼어요. 그리고 두아일 같은 경우에는 아을와 홈 경기에서 그때 제가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프레임 봤었던 걸 기억하는데 2대2로 비겼고 또 아릴라 까다로운 원정 가서는 아쉽게 1대1로 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승패 하나를 찍기는 애매해요. 왜냐면 무승부가 떠도 이상하지 않은 전력 차예요.
앞쪽에선 조금 더 알 와으다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알 와으다 햄무나 무 투트랙으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양팀 다 어떤 앞선에 피용택이나 또 두산 타디치가 버티고 있는 공격 쪽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팀들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차라리 다득점을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다득점 보고요. 승패는 조금 난해합니다. 알 와흐다 해무나 무수 쪽. 이건 2대2 무승부가 뜰 수도 있다라고 봐요. 무가 떠도. 그러니까 제가 언어로 무 가능성도 있어서 오버를 보는 거고요. 양팀 다 앞쪽 공격 쪽에 대한 기대치는 확실히 있다. 지금 트락토르 원정 가서만 비어서 그렇지 알 와하다 홈에서는 어쨌든 공격력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 경기 자체가 이제 알 와하다가 좀 고전했었던 경기고 원정 경기였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버 일단 우선으로 보고요. 승패는 애매합니다. 다만 알두알 옆에는 좀 배제할게요. 알 와하다 햄무나 무 쪽으로 아예 당 높여서 고배당 쪽으로 도전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햄무나 무를 가기 좀 까다로운 경기예요. 근데 이제 가실 분들은 승패로 가실 분들은 해무 무 투트랙으로 나눠서 가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오버 우선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알쇼르 샤르자하고 그 다음에 트락토르를 가겠습니다. 샤르자 같은 경우에 어쨌든 뭐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전력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닌데 홈에서 무시할 수 없고 다만 그때 퇴장 이슈가 있긴 했었어요. 1승 1무로 지금 나쁘지 않고 트락토르는 2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반대로 언더 우선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승패는 앞에 경기랑 똑같아요. 샤르자가 지진 않는다. 샤르자 햄무나 샤르자 홈에서의 어떤 저력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아침 2경기밖에 안 치렀지만 알사도 원정에서 경기하는 것들을 봤을 때 또 홈에서 알가라파 상대로 하는 거 봤을 땐 지진 않는다. 다만 무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앞 경기보다 햄무무 투트랙을 하실 거면 샤르자 햄무무 투트랙을 가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 우선을 보시고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샤르자가 지금 수비 쪽에 이제 페트로비치하고 카타니치가 불투명해요. 이 두 명 다 빠지면 조금 언더를 보기엔 쫄리긴 할 것 같은데 빠지는 건 아니고 불투명한 거니까. 근데 이거는 트락토르의 어떤 공격력은 사실 샤르자 상대로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햄무 무는 째서 갈만한 것 같아요. 샤르자 햄무 무 쪽으로 한번 보시고 이 경기는 언더 둘 다 언어보로 우선으로 봅니다. 언더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알 쇼르타하고 알 이티하트.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 네임밸류도 들어보시고 팀 이름도 들어보신 팀들의 맞대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알 이티하드가 지금 2패예요. 2패를 할 전력은 아니거든요. 알쇼르타도 1무 1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쇼르타는 지금 네임밸류에서 당연히 밀리죠. 그 알이티하드보다. 근데 결정자는 없고요. 조직력은 알이티하드보다 좀 더 기대치가 있고, 알이티하드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베르바인 데려온 베르바인도 지금 못 나오고요. 벤제마도 못 나와요. 거기다가 수비 쪽에 자국 선수 파기, 산케티도 지금 못 나오기 때문에 다만 파빌류, 뭐 캉테, 그다음에 뭐 이 두 명, 허리라인 이 두 명은 나와요. 두 명은 나오고 그다음에 앞쪽에 무사디아비, 아우아르 이런 애들은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베르바인이나 벤제마 이 두 명 다 빠지는 건 좀 아쉽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알쇼르타 프렌의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아리티아드가 골 넣을 애들이 없는 건 아닌데 지금 아리티아드의 어떤 팀 내 전력도 그렇고 리그에서도 그렇고 아침에서도 그렇고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조직력, 자구 선수도 위주로 조직력이 잘 갖춰져 있는 알쇼르타 상대로는 쉽지 않다. 그래서 알쇼르타 프렌 그 다음에 언더. 이거는 무가능성이 좀 있는 매치업이니까 물론 저는 알쇼르타 역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무 한번 참고해보세요. 왜냐면 이티아드 같은 경우에 지금 2패이기 때문에 이 경기 무승부만 얻어도 전력 이탈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나쁘지 않은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임밸류나 이런 것들은 이티아드가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뭐 0.69라는 정보를 받았지만 지금 전력하고 팀 이번 시즌 분위기를 봤을 땐 못 이겨도 전혀 예상하지 않은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쇼르타 프렌의 언더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알 아흘리하고 그 다음에 알두아일입니다. 알 아흘리하고 알 가라파입니다. 아침 마지막 경기예요. 알 아흘리는 지난 시즌 아침 우승팀이었죠. 그래서 뭐 수비 쪽에 이바네즈가 지금 용병 못 나올 수도 있는 게 조금 걸리고요. 그다음 앞쪽에 갈레노 불투명하지만 어쨌든 아이반 토니, 뭐 마레즈, 캐시에 뭐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첼시에서 뛰었던 맨디도 키퍼도 나올 수가 있고요. 자, 아라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히 빠지는 자원이 없습니다. 얘네도 호셀로 내려와서 뭐 어쨌든 써먹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용병이 뭐 엄청나게 퀄리티가 되게 아을리보다 높진 않지만 우리나라 자구 선수 뭐 장현수도 있고요. 주전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나쁘진 않아요. 알가르파도.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아흘리가 일반승은 하겠지만 핸디는 조금 조심하고 싶어요. 왜냐면 아라흘리가 지금 수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이바네즈까지도 만약에 못 나온다. 그럼 더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알가라파 2프렘 보고요. 그 다음에 3.5바도 봅니다. 어쨌든 지금 아라흘리가 알두알 그때 갔을 때도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비가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일반승 저배당은 사실 메리트는 없어요. 근데 일반승은 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홈발 그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떤 경기에서도 지고 있었던 거 어쨌든 퇴장 이슈가 있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마인까지 해줬거든요. 근데 상대가 마인을 할 만한 상대여서 그랬지 퇴장 당한 것도 있고 알가라파 상대로는 사실 저는 마인까지 도전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나사푸였으니까 그때 마인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라리가 일반승은 할 것 같지만 알가라파 이프렌이나 오버 쪽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양 팀 다 공격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 이거는 뭐 이바네즈가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라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아침 치르면서 수비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알가라파 수비 상대로 알아흘리 수비 상대로 알가라파가 호셀루라던가 어쨌든 용병들 필두로 골은 충분히 넣어줄 퀄리티는 된다. 그래서 이거는 다득점 3.5바까지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이거는 아라리가 일반승 하겠지만 똥배 글쎄요. 그리고 알가라파가 이거는 2프레는 한다. 지더라도 한 골 차로 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 3.5바 쪽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치고 받는 안타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뭐 3대 이런 스코어가 나와도 이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라흘리 햄무 고배당을 한번 도전하는 느낌으로. 왜냐면 햄무가 4예요. 4. 그래서 이건 좀 도전을 해보실 분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그 3경기하고 해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코멘트에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NBA는 내일 개막하는데 미리 오늘부터 시즌 패키지는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레모네세하고 우디네세입니다. 우디네세하고 크레모네세면 뭐 크레모네세가 약간 더 밀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크레모네세가 지금 개막하고 승격하고 시즌 초에 흐름을 봤을 때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인텔을 원정에서 대패한 거 말고는 괜찮습니다. 다만 키퍼 아우데르가 불투명한 거, 그다음에 허리라인에 콜로코로가 빠지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도 수비수가 크리스텐센이 빠지기 때문에 뭐 똔똔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디네세가 지금 원정에서는 사실 수비가 지금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또 이번 시즌 크레모네세가 승격하고 아직까지는 인테르전 대패한 거 말고는 신뢰할 수 있고 분위기가 이어가고 있다는 걸 봤을 때는 크레모네세 역배라면 저는 크레모네세 프렌 쪽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오버 역배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디네세가 원정에서 정말 수비가 안 돼요. 잘. 근데 거기다가 지금 크리스텐센도 빠져있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물론 크레모네세도 주전 키퍼 지금 아우데로까지도 빠지면 약간 키퍼가 빠진다고 무조건 불안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정 부분 영향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오버 역배까지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오버를 보는 지구는 우디네세 원정 수비 밸런스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크레모네스 프렌의 오버 역배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웨스트햄하고 브렌트포드 이거는 저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축구 오늘. 그래서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경기는 안 갈 거예요. 왜 어려워서. 아니 뭐 고배당 쪽으로 가던가. 그래서 이거는 왜 어렵냐면 웨스트햄은 지금 필코르크 못 나오는 게 좀 아쉽고요. 브렌트포드는 지금 히키가 불투명해요. 그리고 앞쪽에 빠지는 자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될까 싶긴 한데 어쨌든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브렌트포드가 지금 앞쪽에 지금 못 나올 수도 있는 친구가 있긴 한데 저는 뭐 그렇게 밀란보 지금 이 친구가 못 나올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왜 어렵냐면 브렌트포드가 뭐 음보에머라든가 위사 많이 보내고 뭐 감독도 떠났으니까 이번 시즌 어렵게 가고 있기는 합니다. 아직까지 뭐 어떻게 버티고 있긴 한데 얘네가 원정에서 너무 안 좋아. 그리고 웨스트햄은 어쨌든 누누 감독 와가지고 에버턴 원정에서 비기고 아스날 상대로는 원정에서는 뭐 어쩔 수 없죠. 지는 게 뭐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홈에 돌아왔기 때문에 승리를 할 만한 타이밍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무승부가 떠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워낙 성적이 지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감독이 생각이 있으면 지금 원정 세 경기 치렀는데 이번 시즌 전패예요. 근데 또 웨스트햄 원정이 쉽진 않죠.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도. 그래서 웨스트햄은 홈에서 3전 전패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팀은 아니면 둘 다 홈 전패, 원정 전패를 끊을 수도 있죠. 무승부가 뜨면.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어려운 게 웨스트햄이 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원정에서의 브랜트포드의 어떤 경기력을 신뢰하기 힘들고 웨스트햄은 필크로크 빠지는 거 말고는 없고 좀 A매치 브레이크 기간 동안에 어떤 A매치 차출 안 된 자원들하고 누누 감독이 어떤 훈련을 열심히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아니면 다음 리즈에서는 좀 승리를 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브랜트포드도 원정에서 지금 올 시즌 전패이기 때문에 야 우리가 그래도 이기지 못하도록 여기서는 원정 전패를 끊자라는 어떤 의기투합이 돼 있을 만한 경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웨스트햄 햄무 무를 이렇게 볼게요. 브랜트포드 프레를 볼까도 했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웨스트햄 햄무나 무 쪽으로 보시고 이건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요. 이기면 웨스트햄이 이긴다고 봅니다. 승패 가린다면. 그리고 이 경기는 저득점 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가장 어렵고 이 경기 자체는 만약에 가면은 햄무나 무를 뭐 무자비로 간다던가 아니면 아예 뭐 통패스할 가능성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알라베스하고 발렌시아하고 메이저리그로 넘어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라베스하고 발렌시아는 당연히 발렌시아가 더 좋은 팀일 수 있겠지만 원정 발렌시아, 뭐 원정 세비야 이런 애들은 원정에서 좀 신뢰하기 힘들어요. 발렌시아도 홈에서는 괜찮지만 원정에서는 좀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발렌시아는 지금 수비 쪽에 디아캅이랑 그 다음에 풀키에가 지금 빠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정자도 지금 있는데 이거를 발렌시아를 긍정적으로 보기는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원래도 원정에서 불안한데 수비 쪽에 디아카비도 빠지고 뭐 필키에도 빠지면 긍정적으로 보기가 어렵죠. 나머지는 뭐 빠지는 자원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디네세 알라베스도 가르세스 빠지는 건 좀 아쉽습니다. 수비 쪽에서 양팀 다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는데 일단 발렌시아가 마지막으로 알라베스 원정에서 승리한 건 8년 됐어요. 그만큼 발렌시아가 오랫동안 알라베스 원정만 가면 대다수 지거나 잘해야 무였습니다. 그리고 알라베스도 어쨌든 홈에선 방구 좀 끼는 팀이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알라베스 승에 언더 보겠습니다. 알라베스를 어떻게 믿고 가냐 하시는 분들은 언더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경기는 난 안 갈란다 하시면 빼시면 되고요. 이거는 1대0이나 2대0 정도로 저는 알라베스가 클린시트 하면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원정 발렌시아는 저는 못 믿고 수비 결정자까지 있기 때문에 더 못 믿습니다. 그래서 알라베스 승에 언더 보고 넘어갈게요. 축구는 무 쪽 보실 분들은 이 샤르자 햄무나 무 쪽 이렇게 두 개를 다 재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흘리 햄무는 좀 도전입니다. 4배죠. 그 다음에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리티아드 무 정도 이렇게만 정리해드리고 조합을 짜기에 좀 너무 경기가 적어서 구두로 설명만 드릴게요. 다음 마지막 시애틀하고 토론토 코멘트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도 세 자리 수익 도전 중입니다. 지난주 수익 많이 났어요. 연락 많이 받았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이 잘 먹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연락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경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시애틀 토론토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이 시리즈는 오버를 안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선발은 토론토가 선발야구 되고 있고 불펜은 시애틀이 괜찮은데 일단 비버하고 컵이면 컵이는 처맞았고 비버는 호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정 컵이는 못 믿어요. 근데 이제 컵이를 길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잘하면 4, 5이닝 맡기는데 지난번처럼 처맞으면 뭐 2이닝, 3이닝 안에도 내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버 보고요. 승패는 제가 어제는 시애틀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제 하는 거 보니까 오늘 하는 거 보니까 토론토 볼게요. 근데 어렵습니다. 토론토 승리 오버 보고 승패 정말 어렵다 하신 분들은 오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아예 뭐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경기가 해축이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 이것도 안 갈 거긴 하지만 6개면은 그래도 한 조합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간 야간 모두 건승하시고요. 이번 주 파이팅 하시고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